여러분, 그저께 제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아드님이 너무 힘들게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인 상담을 해드리지 않고 있기에 몇 번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게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아드님의 사주와 이름을 보니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의 이름 또 후손분들의 이름 정말 소중하게 잘 지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껏 수십만 명 이상의 사주를 보았고 또 수만 명 이름을 보았지만 이름이 잘 되어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또 이름이 잘못되어 제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주학과 성명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말이에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이름값 한다, 이름은 정말 소중하게 잘 지어야 한다 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고 실제로도 자신에게 맞는 호나 자를 지어서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또 메일도 주십니다. 맞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본인에게 맞는 또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분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름은 자신의 기운에 맞도록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마치 옷과도 같은 거예요. 네, 누구는 큰 몸을 가지고 있어 큰 옷이 있어야 하고 또 누구는 작은 몸을 가지고 있어 작은 옷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이름 역시 자신이 타고난 기운에 맞도록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간혹 상생의 이름이니 또 상극의 이름이니 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기운과는 무관하게 이름이 지어지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타고난 기운에 없는 기운과 또 부족한 기운이 보완이 되어서 지어진 그 이름이 제대로 된 좋은 이름인 거예요. 네, 제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관해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돈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재성이라는 오행이 없거나 또 이 재성이 역극으로 인해 자신의 기운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리고 직업의 불균형이나 또 가정의 불안정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자신의 기운에 관성이라는 기운이 아예 없거나 이것이 역극으로 인해 살아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스스로의 기운, 즉 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행이 아주 약하거나 또 역극으로 인해 살아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부모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막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발 후손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제대로 잘 지어주세요. 네, 그래야 그 후손이 자신의 기운을 다 발휘하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름은 불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하여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마련이며 또 자신에게 해로운 것, 맞지 않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꺼려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름도 그러합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이름은 불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만족감이 느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게 마련이며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름은 불릴 때마다 듣기가 싫고 왠지 싫다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간혹 장명소나 철학원에서 이 이름뿐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는 틀린 말이며 그 사람은 성명학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이름은 가장 좋은 이름부터 좋은 이름, 또 조금 좋은 이름, 또 보통의 이름, 그리고 못한 이름, 또 좋지 않은 이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가장 좋은 이름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들리는 어감상이나 또 유행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 장명가가 이름을 짓기가 어려울 뿐이며 이 이름은 절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장명가분들에게 부탁하여 이름을 지으실 것이라면 꼭 며칠 불러보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을 선택하시도록 하세요. 혹 그런 이름이 없으시다면 다시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네, 그러려고 여러분은 그 비싼 장명료를 지불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장명가들의 일입니다. 물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가지시고 부탁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름 꼭 제대로 알고 지으러 가세요. 여러분, 실제 국내 거의 모든 철학원들에서는 일본식 장명법을 적용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수리오행법이라는 일본식 장명법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것 이외에 그 어느 장명법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국내 거의 모든 철학원이나 장명소들에서
이것만 이용하여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소리를 맞춰야 한다며 소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장명법에는 소리오행법, 삼원오행법, 자원오행법, 수리오행법 이 네 가지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를 다 맞춰서 이름을 짓기에는 장명가가 너무 힘이 들고 또 많은 학식이 필요하기에 이 네 가지를 다 따르는 곳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중 세 가지, 아니 최소한 두 가지라도 맞춰주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네, 싸다고 아무 곳에서나 소중한 자녀들의 이름을 부탁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를 때는 거의 대부분 비싼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얼토당토하게 너무 비싼 요금을 부르는 것, 그런 곳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네, 장명 비용은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사진에 그분이 바로 얼마 전 제게 전화를 하셨던 그 아드님이에요. 저도 이름을 지어드릴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한 곳에서만 일어나도 문제인 역극이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이었다면 이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으며 또 저도 흔쾌히 이름을 지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름도 거의 불릴 일 없는 40대 분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이름은 지을 때 잘 지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수많은 힘들어서 개명을 한 사람들과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사주와 이름에 관해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어느 분 하나 놀라지 않고 경악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라도 이름은 잘 지어야 한다고 모두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일가족 모두 개명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름을 지으러 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니, 어머니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니 하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개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 참 많죠. 네, 이런 곳은 얼른 나오셔야 할 곳이며 절대 아이의 이름도 맡겨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으러 가면 두 부모님의 생년월일시를 대부분 다 묻습니다. 네, 어느 곳 하나 그러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부모와 아이의 균형을 만들려고 그러한 것이지 절대 부모의 이름이 좋으냐 나쁘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두 부모와 아이의 균형을 제대로 만들어서 더 큰 번영과 더 큰 행복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모의 생년월일시와 이름에 관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름의 중요성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